안녕하세요. 추수방의 진행자 김필연입니다. 오늘은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 주방에는 새벽 공기가 늘 차갑게 식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올려놓고 김이 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매일 같은 아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늘 느리고 무엇 하나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집안일이 서툴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늘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며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내 뒤에 서기만 해도 손끝이 떨립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던 날도 그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발소리, 참기름 냄새, 얇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모습. 그날 이후 부엌엔 두 개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단단했지만 나는 늘 더디고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언제나 간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젓가락은 짝 맞춰놔야지. 처음엔 웃으며 듣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 한켠이 움찔거렸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춥니다. 거품이 금세 식어가고 손끝에서 미끄러진 접시가 소리 없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할까? 생각하면서도 그분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 한마디면 대화는 끝이었죠. 그럴수록 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나의 서투름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 어느 날 생선을 굽다 연기를 냈습니다. 감지기가 울리고 시어머니가 달려와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면 어떡하니?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손이 불을 끈 게 아니라 나를 꺼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했고 식탁에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쌓일수록 그분의 잔소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온도는 늘 같았습니다. 그분의 잔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굳어졌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엔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퇴근하면 TV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지만 벽에 기대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3명인데도 대화는 한 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물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국을 저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반복되는 일상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을 닦던 시어머니의 손등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손이 나를 위해 움직였다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잔소리를 예감했을 뿐입니다. 쌀 씻을 때는 3번만, 너무 많이 하면 밥이 질어. 그 말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이요. 며칠 뒤 그분의 방 앞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다가갔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내가 간섭하면 또 뭐라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그분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정적이 낯설 만큼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봉투엔 익숙한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약한 비누 향, 그리고 그분의 채취가 섞인 냄새. 나는 잠시 멈춰서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작게 울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 아니면 내일로 미룰까? 손끝이 봉투의 끝을 살짝 눌렀을 때 안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속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미정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땐 내가 곁에 없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곁에 없다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부엌의 불빛이 유난히 어두웠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오래된 손의 온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분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날이 오리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남편 상철은 아무 말 없이 벗은 외투를 걸고 딸 윤서는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건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끓지 않는 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분이 없구나. 늘 숨소리처럼 들리던 잔소리, 그 익숙한 기침 소리까지 사라진 집.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공간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국화 한 송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꽃잎 끝이 갈색으로 변했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 이름이 적혀 있던 바로 그 봉투. 한번 읽다 덮어둔 채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면 또 무너질까봐. 밤이 깊어지자 결국 봉투를 펼쳤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삐뚤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세상을 너무 힘들어할까봐 내가 잔소리를 했단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예요, 어머니.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단단한 인매와 모여있는 눈썹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처 보지 못했던 표정 하나가 겹쳐졌습니다. 그때 그 말들 다 걱정이었나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대충 짓고 국은 끓이다 껐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철은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그 단정한 소리. 예전엔 무심함으로 들렸는데 오늘은 쓸쓸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물음이 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서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20살이 넘은 딸이지만 여전히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할머니 편지 다 읽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읽으면 눈물이 날까봐. 윤서가 조용히 내 손을 잡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울어도 괜찮아. 밤이 깊어지자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걱정된다. 그래서 매일 1만 원씩 저축했단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힘들 때 쓰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꾸준함이, 그 마음이 나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이 식탁 위에 작은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줄 안에는 내 이름 박미정. 날짜는 2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1만 원. 빈틈없이 성실하게 잊지 않고 이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모으셨다고요, 어머니. 목이 메어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끊겼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손끝으로 날짜를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도 꼭 밥은 챙겨 먹어라. 사람이 마음 약하면 더 많이 아프단다. 예전엔 흉처럼 남았던 말들이 이제는 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잔소리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 말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서가 부엌 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하루도 안 빼고 저축하신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다. 나는 그분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만 생각했지. 윤서의 말이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엄마가 몰랐던 거야. 할머니는 표현이 서툴렀잖아. 그래, 맞다. 사랑받는 법을 몰랐던 내가 미움을 먼저 배웠던 것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 잔소리 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땐 그래도 버티자. 버티는 것도 용기니까. 다음 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짠 이유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이제 버텨볼게요. 그 말이 공기 중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한때는 차갑기만 하던 부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손이 여전히 내 어깨에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전날 개수대에 걸어둔 행주가 서늘하게 말라 있었고 스테인리스 싱크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나는 물을 틀고 바로 잠갔습니다. 물을 길게 틀면 마음도 길게 흔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의 순서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쌀 씻기 반찬 3가지 세탁기 우편 확인 은행 장부 정리. 단순한 목록이지만 목록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칸 안에 가지런히 찍힌 날짜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내가 어제 울던 자리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걸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일정하게, 이렇게까지 오래 감탄과 죄책감이 같은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종이의 마찰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감촉. 그 촉감이 마치 오래된 손의 체온을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계획 첫 번째는 마음의 거리두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과 직접 마주치면 자꾸 과거의 목소리가 깨어나니까 형태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장롱 속 상자를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낡은 앞치마, 해진 수건, 모서리가 다른 주방 노트. 나는 하나씩 들어 올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대신 자리를 바꿨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보기 위해. 노트의 첫 장엔 간단한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장식 초설탕 321. 모서리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셋 중 하나만 정확히 맞추면 된다. 짧은 문장 하나가 목으로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틀렸다고만 생각했지. 나는 노트를 덮고 상자에 손수건을 깔아 다시 담았습니다. 내 마음도 그 손수건처럼 부드럽게 접히길 바라며 현관에서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남편 상철의 구두가 내 옆에서 가지런했습니다. 당신은 늘 조용했지. 말이 없다는 게 담대함인지 무관심인지 나는 끝내 분간하지 못했어. 하지만 오늘은 해석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해석은 때로 상처를 오래 붙들어 두니까. 나는 해석 대신 동작을 선택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며 호흡을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한 칸, 한 칸, 오늘을 딛는다. 은행에서는 매대 뒤 유리창이 오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앉자 의자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모서리를 문질렀습니다. 확인만 하자. 사실만. 이름, 잔액, 입금 주기.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트된 거래 내역이 통장 속에 한 장 더 박혔습니다. 가장 마지막 줄엔 시어머니의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날짜.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습니다. 오늘의 규칙은 울지 않는 것. 울음은 결심을 느슨하게 만드니까. 은행을 나와 시장으로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 얼음이 햇빛에 반짝였고 건어물 가게에서는 멸치의 비린내가 벽과 섞였습니다. 나는 달걀 한 판과 양파 한 망을 샀습니다. 양파는 실패를 허용한다. 그 문장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어제도 썰다 울었고 오늘도 아마 울 거였지만 울어도 맛은 난다는 걸 이제 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윤서의 운동화가 현관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내가 집을 드나드는 순서만 봐도 마음이 덜컥 주저앉다가도 다시 선다. 방 문틈으로 빛이 흘렀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공간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오늘은 말을 줄일게. 말이 많을수록 사랑을 가리는 날도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조리대 위에 도마를 올렸습니다. 칼을 세우고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양파를 눌렀습니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내 호흡의 속도로. 눈이 시큰거릴 때 나는 칼을 내려놓고 잠깐 뒤로 물러섰습니다. 후드를 켜지 않고 창문만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광대뼈를 스쳤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끓이면 달아진다. 식탁에 국 한 그릇과 반찬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는 동작이 어색하지 않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나는 계속 연습하면 되는 사람. 오늘의 결심이 말 대신 손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때 먼지 낀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사진. 내 어깨 뒤로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멀리 두되 밀어내지는 말자. 거리두기는 버림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고무줄, 집게, 바늘과 실, 배터리, 영수증. 오래된 영수증 여백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초는 항상 싱크대 오른쪽 아래, 미정이가 찾기 쉽도록. 무심코 읽었다가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조용히 접어 상자 맨 아래에 깔았습니다. 흔적을 없애는 대신 바닥을 편편하게 다지는 감각. 이건 치우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 해가 기울고 거실벽이 길게 붉어질 때 나는 장부를 폈습니다. 지출과 수입, 통장 잔액, 이번 달 계획. 적금 일부를 깨지 않고 생활비는 이 정도. 알바를 알아볼까? 빵을 굽는 시간표를 먼저 만들자. 두꺼운 펜으로 줄을 긋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사이 나는 시어머니의 하루를 상상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 앞 식당 뒷문을 열며 굳은 손을 비비던 모습. 오늘도 1만 원. 어느 날은 혹한으로 손끝이 갈라졌을 것이고 어느 날은 장마로 발등까지 젖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표 안 내고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으로 오늘의 한 칸을 채웠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분의 계절들이 통장 안에서 사계절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로 인사만 했습니다. 당신도 고단하지.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는 식탁에 놓인 국을 조용히 떠서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이 원망으로 번졌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때로는 덜 아프게 하겠다는 뜻일지도 몰라. 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리듬처럼 들었습니다. 컵을 닦고 물기를 털고 제자리에 올려두는 단순한 동작이 자꾸 나를 가볍게 했습니다. 밤이 오자 부엌 등을 반만 껐습니다. 빛이 절반쯤 줄어들자 마음도 절반쯤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세운 거리두기가 과하지 않았는지 가늠했습니다. 추억을 밀어내지 말고 대신 선반을 만들어 올려두자. 손이 닿는 높이에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자리에. 아플 때마다 꺼내보지 말고 버틸 수 있을 때 천천히 열어보자. 잠들기 전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인쇄된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종이에 눌린 자국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의 시간.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 그 문장을 내 안에서 조용히 세웠습니다. 박자를 세듯 세 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부엌으로 다시 한 걸음 돌아섰습니다. 도마 위를 한 번 더 닦고 칼날에 남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훔쳤습니다. 손수건 끝이 미세하게 젖었습니다. 그 젖음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젖음쯤은 괜찮아. 마르면 흔적이 사라지겠지.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같은 순서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반복은 나를 질리게 하던 것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반복은 버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세웠습니다. 4번 들이쉬고 6번 내쉬는 호흡.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결이 가지런해졌습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시장 골목 끝에서 장부를 덮으며 작은 봉투를 통장 사이에 끼우던 시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등에 굳은 살이 파도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그 파도가 오늘 내 안에서 잔잔해진다. 나는 마음속 선반에 통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랑을 멀리 두었지만 사랑에서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버티기 위한 간격이었고 간격 속에서 나는 드디어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한 칸 더. 나는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졌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 끝이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지난 겨울 내내 움츠러들던 손이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은 탓이었다. 나는 그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쳤다.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통장은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었다. 며칠째 열지 않았다. 이제는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대신 장부를 새로 만들었다. 미정 적금 계획표. 나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도 누군가처럼 꾸준해지고 싶었다. 매일 2만 원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았다. 이건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버팀을 내 손으로 이어가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남편 상철은 요즘 퇴근이 늦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릴 때면 나는 잠든 척했다. 그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이제는 조금 힘들지 그 사람 없는 집이 당신에게도 허전할 테니까.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루가 정리되는 늦은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박미정 씨 되시죠? 저는 예전에 고 최순의 어르신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에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유품 중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전달이 늦었네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저려왔다. 모든 걸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나는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닫은 채로 둘지 몰랐다. 이틀 뒤 우편함에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글씨체는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구겨진 모서리, 희미한 잉크, 그 안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의 냄새가 났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지만 쉽게 뜯지 못했다. 커피잔 옆에 놓인 통장과 봉투가 나란히 있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 왜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밤이 깊었다. 윤서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셨다. 엄마, 또 그거 보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나보다 어른스러운 온기가 있었다. 그 시선이 내 등을 밀어주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달그락거렸다. 미정아, 혹시 통장을 봤다면 놀랐겠지. 하지만 그건 전부 다가 아니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다. 너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뒤 내가 밥을 굶고 방에 틀어박혀 울던 날이 있었어. 그날 내가 몰래 문틈으로 내 방을 보며 다짐했단다. 이 아이가 웃을 날이 다시 올 때까지 하루에 1,000원이라도 모아야겠다고. 처음엔 1,000원이었어. 그게 어느새 1만 원이 되었지. 나는 편지를 덮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1,000원 그 시작이 그렇게 오래전이었구나.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내 아들이라도 원망하지 말아줘. 그 애도 너처럼 마음이 서툴다. 너희 둘이 서로 미워하면서도 닮았다는 걸 나는 오래 지켜봤단다. 글씨의 끝이 점점 작아졌다. 이 문장은 나에게 보내는 말이면서 상철에게도 보내는 말이었구나. 문득 남편이 떠올랐다. 무심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던 손, 출근 전 단정히 달인 셔츠의 주름. 그 사람도 나만큼 외로웠겠지. 내가 닫은 마음의 문 뒤에서 그도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편지의 마지막 줄은 짧았다. 미정아, 나 대신 너희 가족을 잘 지켜줘. 나는 내가 내 며느리여서 참 고마웠단다. 나는 더 이상 읽지 못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서서히 주저앉았다. 부엌의 불빛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 물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가보니 상철이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이 시간에 왜 저러고 있을까?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 이 사람도 서툴 뿐이야. 나는 그 옆에서 컵을 씻는 척하며 물을 잠갔다. 손등이 살짝 스쳤다.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이 작게 떨렸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닦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답했다. 이제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나는 어머니의 편지 한 줄을 다시 떠올렸다. 너희 둘이 서로 닮았다.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졌다. 하얀 빛이 싱크대 위를 덮었다. 나는 물을 잠그고 컵을 정리한 뒤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그날 이후 나는 통장과 편지를 함께 상자에 넣어 장롱 맨 위에 올려두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눈을 들면 보이는 자리. 사랑을 덮은 게 아니라 사랑을 지켜두기 위한 자리였다. 잠들기 전 일기장에 한 문장을 썼다. 거리를 두면 사랑이 흐려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렷해졌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남편에게 그 말을 꼭 해보자. 그날 밤 부엌의 시계가 정확히 3시를 가리켰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내 안의 묵은 시간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은행 창구의 유리병 너머로 아침 햇살이 번졌다. 손끝에 들린 통장의 표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계에 통장을 넣었다. 짧은 기계음이 들렸다. 종이가 스치며 움직였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오래전 부엌에서 들리던 자, 한 번 더 씻어라 하시던 그 목소리와 겹쳤다. 새로 찍힌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눈이 멈췄다. 거기엔 짧은 글자가 있었다. 입금자 이상철. 손끝이 멈췄다. 심장이 세게 2번 뛰었다. 이상철 남편.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왜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는데 이 마지막 줄은 어제 날짜였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빛이 정수리를 덮쳤다.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였다. 혹시 당신이 이 통장을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의 부탁을 나 몰래 이어가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윤서의 교재가 펴져 있었다. 볼펜으로 긋는 선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저 아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조용히 가방을 열고 통장을 안쪽으로 넣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칼을 들었지만 손이 자꾸 멈췄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부탁하신 걸까? 아니면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을까? 불안이 물결처럼 번졌다. 칼끝이 도마 위를 미끄러졌다. 양파를 썰며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매운 탓이 아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상철의 구두 밑창이 바닥을 4번 두드렸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평소처럼 조용한 걸음, 물컵을 씻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 그 침묵 속에 말이 숨어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남편의 손이 식탁 위를 스쳤다. 그 움직임을 보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일었다.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나는 통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표지를 들추자 마지막 줄의 잉크가 아직 새 것처럼 짙었다. 입금자 이상철. 그 단어 하나가 내 안의 모든 방을 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먼저 누워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거지. 그분이 내게 남긴 사랑을 당신의 손으로 완성시킨 거지. 눈물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오해와 의심으로 얼룩졌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윤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따라 할머니 생각나.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웃음이 났다. 그래, 우리 모두 그분 생각을 하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다.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컵을 들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동안 당신의 침묵이 답답했는데 어쩌면 그건 내가 듣지 못한 배려였는지도 몰라. 그의 어깨가 현관을 지나 문 밖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통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의 손, 남편의 손, 그리고 내 손. 세 개의 손이 같은 줄에 닿아 있었다. 세 사람의 시간이 한 줄의 숫자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숫자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매일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기록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 잔소리들이 다 저를 살리기 위한 언어였다는 걸.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부탁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다시 돌아왔다는 걸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따뜻했다. 그 온도는 바람이 아닌 사람의 온도였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위로 빛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손을 얹었다. 이건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손이에요. 손바닥으로 종이를 가만히 눌렀다. 온기가 스며들었다. 부엌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또렷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사랑은 잔소리였고 당신의 고백은 숫자였어요. 이제 그 숫자를 내 삶으로 이어갈게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닫았다. 종이 사이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끼웠다. 이 사랑 잘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 같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은 꼭 부드러울 필요는 없네요. 단단한 것도 그 나름의 온도를 가지니까요. 눈을 감으니 부엌 불빛이 잔잔히 번졌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 세 그림자가 같은 높이로 서 있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마음들이 이제는 한 줄로 이어진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셀수록 마음이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통장의 잔액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정리되는 기분. 식탁 위에는 아직 닫지 못한 통장이 있었다. 그 옆에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조금 흐릿했고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미소처럼 번져 있었다.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지? 그토록 자주 봤는데 나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남편 상철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그의 손이 평소보다 느렸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당신도 어머니를 닮았어. 말은 없지만 손끝이 다정하니까. 그는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다. 신문이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젖은 신문 위로 작은 우편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보낸 사람 란에는 의료재단 장학지원팀이라 적혀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 한 장과 함께 얇은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박미정명의 적금 통장에서 인출, 치료비 일부로 사용. 날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시기였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어머니 그 통장을 당신 치료비로 쓰셨던 거군요. 한 장 더 넘기자 이상철 환불분 재입금 처리 완료. 눈에 익은 이름이 또 보였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럼 그 마지막 입금은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빚을 갚은 거였던 거야? 숨이 막혔다. 식탁에 앉아 종이들을 바라봤다. 눈앞의 문장들이 하나씩 흐려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통장을 깼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금액을 다시 넣은 거였어. 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아닌 뜨거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서 만든 마음이었구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윤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잠에서 막 깬 얼굴이었다. 엄마, 괜찮아? 그 입모양이 눈에 들어왔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 지금은 괜찮지 않아야 할 때니까.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머니의 손과 겹쳤다. 손끝에 오래된 굳은 살이 스쳤다. 어머니의 손도 이렇게 거칠었겠지. 그 손으로 내 밥을 짓고 내 이름이 찍힌 통장을 만들었겠지.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윤서가 놀라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보였지만 나는 그냥 울었다. 이 눈물만큼은 흘려야 할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남편이 잠시 들렀다. 비에 젖은 셔츠에서 냄새가 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종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했다는 걸. 그가 내 옆을 지나며 잠깐 멈췄다. 손끝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짧은 다음 속에 무수한 말들이 들어 있었다. 그래, 알았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네. 그가 나간 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주전자의 뚜껑이 덜컥거리며 울렸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분이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법이었어. 물김이 내 얼굴을 덮었다. 뜨겁고 짠 공기가 눈가로 스며들었다. 저녁이 되어 윤서가 부엌에 들어왔다. 딸의 뺨이 해질녘 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이제야 닮았다고 말해줄 수 있겠네. 너의 눈매가 그분을 닮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목이 메었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잉크가 흐릿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입금자 이상철. 그 아래 어머니의 손글씨로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다. 내 목까지 살아주렴. 짧은 문장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나는 통장을 가슴에 껴안았다. 숨이 막혔지만 놓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렇게 힘든 걸 선택하셨어요? 목소리가 마음 안에서 부서졌다. 누군가 내 안쪽에서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어린 시절의 나였다. 사랑받는 법을 몰라서 늘 도망치던 아이가 이제야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울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식탁 위에 물컵 하나를 올려두고 불을 껐다. 달빛이 통장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보였다. 붉게 갈라진 손끝, 매일의 피로가 묻어있던 손. 나는 그 손에 내 손을 포개었다. 이제야 닿았네요, 어머니. 손바닥이 뜨거웠다. 그 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단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이 눈물이 당신의 사랑을 닮았으니까요. 부엌 시계가 3번 째깍거렸다. 그 소리에 맞춰 눈물이 한 줄 더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지 않았다.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었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약속 같았다. 내일은 이 통장을 덮지 말고 펴둬야지. 그 문장을 속으로 새기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의 공기가 깊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맡을 스치는 감각이 들었다. 그 손끝이 속삭였다. 괜찮다, 미정아. 이젠 울어도 된다. 나는 끝내 울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 울음 속에서 내가 평생 몰랐던 단어 하나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사랑.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고요했다. 마치 오래 잠들다 깬 사람처럼. 이제 울음이 그쳤다는 건 조금은 받아들였다는 뜻일까? 부엌으로 나갔다. 어제 닦아둔 식탁 위에 통장이 그대로 있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닿아 종이 위에 글자들이 반짝였다. 나는 손끝으로 마지막 줄을 다시 짚었다. 내 목까지 살아주렴.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래요, 어머니. 살아볼게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물소리가 들렸다. 남편 상철이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수건을 들고 나오는 그의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연약해 보였다. 그동안 당신의 피로를 몰랐네요.
어머니의 장례 후 당신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가 내 옆을 지나며 머뭇거렸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을게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쌓였던 원망들이 조금씩 흩어졌다. 아침 식탁에 국을 올리며 생각했다. 이제는 대답을 해야겠지. 그분이 내게 남긴 건 단단한 삶, 그걸 보여주는 일일 거야.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숟가락 끝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윤서가 방에서 나왔다.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다. 우리 딸,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내 앞에서만큼은 평온한 엄마로 있고 싶어? 윤서가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머니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래, 그분의 웃음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나는 국을 휘저으며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 아이 안에서도 살아있네요. 점심 무렵 집안이 조용했다. 남편은 출근했고 윤서는 학교로 향했다. 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커튼 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이제는 이 흔들림이 무섭지 않아요. 방 안쪽에 쌓여있던 어머니의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손수건, 앞치마, 작은 주방 노트가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맛없다고 해도 괜찮다. 그건 아직 읽는 중이니까. 웃음이 났다. 그 말이 결국 내 삶이었네요, 어머니. 그날 오후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손에 들린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죠. 사람은 향으로 기억된다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침묵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 알아요.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도가 오래 머물렀다. 우리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이렇게 멀 줄 몰랐어요. 내 안에서 누군가가 울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마침내 감정이 모양을 찾은 느낌이었다. 사랑은 잔소리로도 침묵으로도 남을 수 있구나. 창밖에서 윤서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그 소리가 바람에 섞여 부드럽게 퍼졌다. 이 집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구나.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의 밥상이 오랜만에 함께 차려졌다. 상철이 밥을 뜨고 윤서가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가 당신이 바란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에도 눈물이 고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에 문득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색이 어머니의 앞치마 색과 닮아 있었다. 당신은 늘 해질녘의 사람 같았어요. 조용히 세상을 비추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손에 거품이 묻은 채로 나는 멈춰섰다. 부엌 유리창에 내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이제 조금은 닮았죠?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밤이 되었다. 남편은 윤서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나는 거실 등불 아래 앉아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위에 내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잔액. 숫자보다 눈에 들어온 건 잉크의 자국이었다. 이건 어머니의 숨이었어요. 그리고 그 숨이 이제 내 안에서 이어지고 있네요. 나는 펜을 꺼내 새로운 줄을 그었다. 2025 10일 출입금자 박미정. 그 밑에 조용히 금액을 적었다. 1만 원.
그렇게 작은 금액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시간을 이어가요, 어머니. 불을 끄고 부엌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통장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부엌 천장까지 번져 마치 누군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단단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다. 당신의 반찬 냄새, 그때 그 향기. 눈을 감으니 그 향기가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 밤 세 사람의 숨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이어졌다. 남편의 느린 숨, 딸의 가벼운 숨, 그리고 내 호흡이 한 박자씩 어긋나다가 다시 맞았다. 그 리듬이 하나로 합쳐질 때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드디어 알아요. 사랑은 잔소리처럼 다가오고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눈을 감았다.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내 안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작은 심장 하나. 그건 고마움이었고 끝내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씨였다. 아침이 왔다. 하얀 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손끝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쓸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이제는 이 평범한 아침이 고맙다. 부엌으로 가는 길이 어쩐지 밝아 보였다. 식탁 위엔 어제 써둔 통장이 있었다. 마지막 줄의 잉크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짚었다. 입금자 박미정. 짧은 이름 세 글자 속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자신이 느껴졌다. 남편 상철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출근 준비를 마친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어깨에서 묘한 온기가 흘렀다. 그가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이제는 그 침묵이 고맙네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쉴 수 있으니까. 그가 현관으로 나가며 신발끈을 묶는 모습을 봤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의 피로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화분잎이 흔들렸다. 작은 파초의 잎끝이 햇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자란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얹었다. 그 차가운 감 어쩐지 든든했다. 윤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교복 셔츠 단추를 서툴게 잠그는 모습이 내 옛날과 닮아 있었다. 그래, 나는 그때 늘 불안했지. 작은 실수에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 윤서가 거울 앞에서 머리끈을 묶는 모습이 보였다. 괜찮아, 아이야. 너는 실수해도 괜찮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내가 바꿔볼게. 윤서가 신발을 신고 나가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손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 아이 안에 당신의 손이 닮아 있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에 고요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텅 빈 게 아니라 채워진 고요였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어제 써둔 일기장을 펼쳤다.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그대로 두었다. 그 흔들림마저도 내 삶의 일부 같았다. 사랑은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다. 단단한 사랑은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웃었다. 점심때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에는 봄나물이 가득했다. 달래, 냉이, 쑥. 손에 닿는 흙냄새가 따뜻했다. 그 냄새가 어머니의 부엌과 닮아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 냄새네요, 어머니. 나는 달래 한 줌을 고르고 천천히 걸었다.
시장 골목의 햇빛이 오래된 간판을 비추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분이 어디쯤 계실까? 이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를 한 번쯤은 보고 계실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이 고요했다. 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달래를 씻었다. 물속에서 푸른 줄기가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생명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이런 거였죠. 끝났다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의 식탁이 다시 차려졌다. 남편이 국을 뜨고 윤서가 반찬을 놓았다. 그들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손끝에서 나오는 온기가 식탁 위를 채웠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시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물에 손을 담갔다. 찬물이 손끝을 감싸자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이 내 손 위로 포개지는 상상을 했다. 어머니,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건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버티는 법이었네요. 물기를 털어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거칠던 내 손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 손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지켜볼 수 있겠죠.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별이 드물었지만 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그 별을 향해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조금은 닮았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다. 내일도 1만 원. 이건 나에게 주는 연습.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가 번졌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둠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어둠이 따뜻했다.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내 안에서 불빛처럼 남았으니까. 이불 속으로 몸을 누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윤서의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상철의 낮은 코고는 소리도 멀리서 섞였다. 세 개의 호흡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소리구나.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미정아,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 응, 어머니.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아도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숨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하루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 나는 다시 속삭였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살아볼게요.